안녕하세요. 기초 생명과학과 10조 발표자 정세연입니다. 오늘 저는 혈액형에 대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목차로 넘어갈게요. 먼저 혈액형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은 ABO, RH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고 수혈관계를 배우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장은 액체 성분이고 혈구는 고체 성분이에요. 그리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저희는 오늘 적혈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혈액형은 항원과 항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항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사슬 혹은 단백질 구조물이고요. 항체는 혈장 속에 떠다니는 면역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적혈구가 동그랗게 있으면 뿅뿅뿅뿅뿅뿅 있는데 이게 항원이고 항체는 저희가 배웠다시피 Y자처럼 생긴 친구들이죠. 바로 ABO 혈액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이 ABO 혈액형은 1900년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과학자가 밝혀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섞어서 응집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고 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ABO 혈액형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바로 유전자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하나씩 유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유전자 조합으로 어떠한 형질이 결정이 되죠. 그런 것처럼 ABO 혈액형은 9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웠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 쌍이 있으면 겉으로 잘 드러나는 물질은 우성, 그게 아닌 물질은 열성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우성 유전자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A형과 B형, 열성 유전자에 해당하는 친구는 O형 유전자예요. 그렇게 해서 아래의 조합과 같이 혈액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항원이 ABO 혈액형에서는 당사슬 구조예요.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왼쪽 그림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H항원 골격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순서대로 갈락토즈, N아세틸글루코사민, 후토즈, 갈락토즈 순서대로 있고요. 그 위에 어떤 당이 더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혈액형이 달라집니다. A형은 N아세틸갈락토사민, B형은 갈락토즈가 추가되는 거고요. A, B는 두 개 다 가지고 있고 O형은 추가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 H항원 골격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A형은 A항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B항원에 대항하는 안티 B 항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B형도 똑같이 B항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체는 A형에 대항하는 안티 A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AB형은 항원 2개, O형은 항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ABO 혈액형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혈액형 검사는 혈구형 검사, 혈청형 검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먼저 혈구형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적혈구를 안티-A, 안티-BC약과 반응시켜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혈청형 검사도 진행이 돼요. 검사 대상자의 혈청을 A형 혹은 B형 혈구 시약과 반응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검사가 일치해야 정확한 혈액형으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자, ABO 혈액형을 마치면서 ABO 혈액형과 관련된 희귀 혈액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총 시스-AB, 봄베이, 약형 세 가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시스-AB란 친구는 보통 AB형은 이렇게 두 가지 유전자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있어서 AB로 발현이 됩니다. 근데 시스-AB형은 돌연변이에요. 하나에 AB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에 O형이 있어요. 꼭 O형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AB형으로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O형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O형인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봄베이형은 저희가 O형은 적혈구에 기본 구조만 있는 당사슬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H항원 골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희귀한 혈액형이고
봄베이 혈액형은 봄베이 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형, weak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효소 작용이 약해가지고 항원이 적게 생성돼서 일반 검사로는 음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적혈구에 뭐 5개가 있어야 A형이 또렷하게 나온다고 쳐봐요. 근데 약형은 뭐 3개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럼 A형이 아주 연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ABO 혈액형에 대해서 마치고 RH 혈액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H 혈액형 역시 란트슈타이너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는데요. 이 과학자는 ABO 혈액형을 발견하고 약 40년 후에 또 다른, 그러니까 RH 혈액형에 대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느냐? 오른쪽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을 토끼한테 주사를 했어요. 그러면 토끼의 혈액에는 이 붉은 털 원숭이 혈액에 대한 항체들이 생겼겠죠. 그럼 이 항체가 생긴 혈액에 사람의 혈액을 섞어요. 이후 응집이 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붉은 털 원숭이의 이름을 따서 RH 혈액형이 되었습니다. RH 혈액형도 AB 혈액형과 똑같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친구는 ABO와 달리 1번 염색체의 유전 정보로 결정되고 아까 앞에서 ABO는 적혈구의 항원이 당사들 구조로 해서 판별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D항원이라는 단백질의 유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 RH 혈액형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볼게요. 먼저 D항원의 특징은 ABO와 달리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ABO 혈액형은 당사들 항원이었죠? 그리고 RH 혈액형의 항원은 적혈구 표면에만 존재해요. 그러면 그 말은 ABO 혈액형의 항원들은 다른 곳에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D항원이 있으면 RH+, D항원이 없으면 RH-입니다. 그리고 RH 항원은 사실 D항원 이외에도 약 50가지 정도의 다른 항원들이 존재해요. 이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엄청 많죠? 근데 이제 D항원의 유무로 RH+, 마이너스가 결정이 되지만 C, E, 이들의 항원들도 주요 항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RH 혈액형 검사 방법은 무엇이냐? RH 혈액형은 ABO 혈액형과 달리 자연적으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혈구형 검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채취한 적혈구를 안티-DC약과 혼합하고 응집이 일어나면 RH+,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RH-가 되겠죠? 그리고 RH 혈액형과 관련해서 저가세포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RH- 여자와 RH+ 남자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첫째를 임신합니다. 그럼 첫째의 혈액형은 RH+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RH-인 엄마 뱃속에 RH+의 태아가 있고 이 둘의 혈액이 계속 섞이면서 엄마의 몸에는 RH+에 대한 항체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럼 둘째도 RH+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은 RH+를 가진 둘째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고 또 엄마의 혈액과 둘째의 혈액이 계속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항체들이 둘째의 적혈구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바로 빈혈, 황달 등을 일으키는 용혈성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저가세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아래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임신 28주와 출산 직후에 RH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주사해서 항체 생성을 막아요. 그러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RH 관련해서도 희귀 혈액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바디바 혈액형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적혈구에 RH 항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D 항원의 유무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D 항원만 띡 있는 게 아니고 다른 RH 항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바디바 혈액형은 다른 애들 다 없고 오직 D만 있어요. 엄청 희귀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희귀한 혈액형이 있는데 바로 RH-널이라는 혈액형입니다. 이거는 황금 혈액형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RH+-를 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적혈구 표면에 D항원이든 뭐든 RH 항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50명 미만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RH 혈액형에 대해서도 수업을 마쳤고요. 이제 ABO와 RH 혈액형을 한눈에 이렇게 비유하도록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ABO 혈액형은 적혈구의 항원이 당사술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RH는 D항원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BO 혈액형의 항원들은 적혈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와 체액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RH 혈액형의 항원들은 적혈구에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항체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ABO 혈액형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자연 항체, RH는 획득 항체예요. 뭐냐면 RH 마이너스 사람은 원래 항체가 없어요. 근데 RH 플러스 혈액에 노출될 때만 항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혈이나 임신을 통해서 혈액이 노출되면서 RH 마이너스 혈액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ABO는 항체 현성의 원인을 장 속 세균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장 속에 사는 세균들도 이러한 당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당사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위해 항체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혈 관계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업을 마칠 건데요. 수혈을 하기 전에 두 가지의 중요한 검사를 하고 수혈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ABO 및 RH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교차 시험이란 피를 주는 사람의 적혈구와 피를 받는 사람의 혈청을 반응시켜요. 그리고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ABO나 RH 혈액형 적합성 외에도 비예기 항체에 의한 위험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예기 항체란 ABO 혈액형 외에도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항체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수혈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교차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교차 시험은 이렇게 크게 주교차 시험과 부교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먼저 주교차 시험은 피를 받는 사람의 혈청 속에 수혈이 될 적혈구를 공격하는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응집 반응이나 용혈 반응이 없어야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교차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요즘 와서는 건너뛰거나 아니면 비예기 항체 선별 검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설명은 해드려야겠죠. 부교차 시험은 피를 주는 사람의 혈청 속에 환자의 적혈구를 공격하는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건 이제 요즘에 잘 안 하는 추세냐? 이유는 요즘에 수혈하는 혈액제제를 만들 때는 혈장은 대부분 제거하고 농축된 적혈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교차 시험의 임상적 중요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혈 관계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이렇게 혈액형은 수혈의 안정성에서도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장기 이식할 때도 혈액형이 맞아야 장기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친자 확인이나 범죄 현장 혈흔 분석 등 중요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액형의 정확한 이해는 안전한 의료 행위의 기초이고 특히 RH 혈액형은 임신과 수혈에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